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국가주석 습근평은 이탈리아 대통령 마타렐라와 각기 이탈리아의 근원 고대 로마 문명전 개막식에 축하 편지를 보냈습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이탈리아는 동서방 문명의 걸출한 대표입니다. 이번 고대 로마 문명전은 다채롭고 소중한 문물로 이탈리아 문화의 깊은 내포를 전시하게 됩니다. 중국, 이탈리아 문화와 관광의 해를 계기로 문명 교류의 상호 참조를 추진하고 민심의 상호 연계를 촉진하며 중리 양국의 관계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기를 바랍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상호 존중, 마음 합쳐 어려움 극복, 화합 공생은 인류 문명 발전의 정확한 도로입니다.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평등, 상호 참조, 대화, 포용의 문명관 발양을 견지하고 문명 교류로 문명 장벽을 초월하며 문명 상호 참조로 문명 충돌을 초월하며 문명 공존으로 문명 우월을 초월하여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려 합니다. 마타렐라는 축하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문화협력은 이중 양국 친선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신종 코로나 전염병의 배경하에 이탈리아가 중국에서 고대 로마 문명전과 계열 이중 문화와 관광의 해 활동을 거행하는 것은 양국 관계의 토대가 깊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당면 국제사회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고 단결 협력해야만 공평하고 지속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중 양국이 끊임없이 쌍무 관계를 심화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함께 수호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탈리아의 근원 고대 로마 문명전은 당일 북경에서 개막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신에너지와 청정에너지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8차 당대회의 후 우리나라는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을 대표로 하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약적인 발전을 실현해 설비 규모가 세계 1위를 유지하고 발전량 비중이 안정적으로 향상됐으며 에너지 구조 조정과 탄소 감소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신규 설비는 4,349만 킬로와트로 전국 신규 발전 설비의 82.1%를 차지해 재생가능 에너지는 이미 우리나라 신규 발전 설비의 주체가 됐습니다. 그러나 10년 전 당시 중국의 신에너지 발전 비중은 2.7%에 불과했고 에너지 구조가 석탄에 치우치고 에너지 효율이 낮아 중국 경제의 고속 발전을 지탱하는 반면에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생태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2014년 6월 중앙재정경제지도소조 제6차 회의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창조적으로 에너지 안보의 새로운 전략을 제기하고 에너지 소비혁명, 에너지 공급혁명, 에너지 기술혁명과 에너지 체제혁명을 직접 지도해 국제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청결 저탄소, 안전효율적인 에너지 체계 구축에 주력했습니다. 18차 당대회의 후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의 일련의 메가톤급 계획과 정책이 집중적으로 출범해 에너지 혁명을 추진하는 전략계획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력 석유 가스 체제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에너지 전략적 신흥 산업을 적극 육성하며 에너지 과학기술 혁신의 15개 중점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에너지 안전 신전략의 지도하에 우리는 계획 인도를 강화하고 정책 공급을 확대하며 발전 기제를 완비하고 시장 주도를 견지함으로써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은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큰 것에서 강한 것으로의 비약적인 발전을 실현했습니다. 10년 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총 설비는 11억 킬로와트에 달했고 수력, 풍력, 태양광 발전, 생물질 발전 설비 규모는 세계 1위를 지켰으며 그중 풍력, 태양광 발전 설비 합계는 6억 7천만 킬로와트로 2012년에 거의 90배에 달합니다. 10년간 우리나라는 이미 비교적 완비된 재생에너지 기술 산업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수력 발전 분야는 세계에서 가장 큰 100만 킬로와트 수력 발전기의 자주적인 설계 제조 능력을 갖추었으며 태양광 발전 기술이 빠르게 반복되어 배터리 전환 효율의 세계 기록을 여러 차례 갱신했습니다. 저풍속 태풍 방지, 초고탑, 초고도 풍력 발전 기술은 세계 선두에 있으며 10메가와트 해상 풍력 발전기가 대량 생산되기 시작됐습니다. 10년간 재생 가능한 에너지는 우리나라의 생태 문명 건설에 공헌했습니다. 2021년에만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규모는 7억 5,300만 톤의 표준 석탄에 해당하며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질소 산화물, 배출량을 각각 약 20억 7천만 톤, 40만 톤, 45만 톤으로 줄였습니다. 신에너지의 빠른 발전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구조를 크게 최적화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 경제체계와 산업구조의 지속과 성격을 구축하는 주도적인 산업이며 우리나라의 산업투자, 경제성장, 취업 증가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이 날이 갈수록 뚜렷해질 것입니다. 2022년 1월 스건평 총서기는 중앙정치국 제36차 집단학습에서 대형 풍광 전기기지를 기초로 하고 주변의 청결, 고효율 선진 에너지 절약형 석탄 전기를 지탱으로 하며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특고압 송변전 선로를 담채로 하는 새로운 에너지 공급 수용체계 건설 계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사막의 고비에서 푸른 바다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지붕에서 광활한 평원에 이르기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이 생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사강에서 세계 두 번째로 큰 백학탄 수력 발전소는 룩의 청결 전기 에너지가 300억 킬로와트시를 돌파해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 보장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켰으며 절강성 온령에서 전국 최초의 조광형 태양광 발전소가 이미 가동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막 고비, 황량한 사막 지역을 중점으로 하는 대형 풍력발전 태양광 기지 건설도 이미 가동됐으며 현재 첫 약 1억 킬로와트의 대형 풍력 태양광 발전기지 프로젝트는 이미 9,500만 킬로와트를 초과해 착공됐습니다. 14차 5개년 계획 시기에 우리나라의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증가량이 전사회 전기 사용량 증가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할 것이며 풍력과 태양광 발전량은 2배로 증가할 것입니다. 7일부터 8일까지 중공조항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총리인 리거강은 복건성 복주, 천주에서 고찰했습니다. 그는 습건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당중앙 국무원의 포치를 낙착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전면 관철하며 전염병 예방 통제와 경제사회 발전을 능률적으로 총괄하고 경제 대세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잘 낙착하고 개혁 개방을 적극 추진하며 시장 조치를 안정시키고 취업을 안정시키며 민생을 보장하며 경제 회복 기초를 힘써 공고히 하고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행되도록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거강은 복권의 안정 취업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박사 창업단지를 시찰할 때 그는 지방정부의 자금을 내어 부화기업 부지 임대료 등 비용 인하를 도와줄 것을 신신당부했습니다. 리거강은 창업자들을 경계하면서 열심히 해야 이길 수 있으며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 특히는 젊은이들의 창업혁신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분토로 인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부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만계 기업 육화기계회사에서 리거강은 그들의 혁신과 품질로 더 큰 시장을 쟁취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일부 대만계 기업 책임자와 이야기를 나눌 때 리거강은 양안동포는 한 가족이며 우리는 당신들이 대륙에 와서 투자하고 사업하는 것을 환영하며 법에 따라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안정정책은 대만 자본기업을 포함한 각종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며 당신들이 대륙기업과 합작하여 공영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리거강은 복권의 대외 개방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그는 진강국제항에 와서 시찰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대외 개방을 확고히 확대하고 동남연해 지역은 개혁 개방의 최전방이며 중국 경제의 선두입니다. 항구는 개방의 중요한 창구이고 수출입의 중요한 버팀목으로서 우리나라 공급 증가치의 70%는 수입을 떠날 수 없습니다. 관리 이양봉사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며 창구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물류 소통 원활함을 엄격히 확보하고 통관 편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항구의 운송 수준을 높이고 항구 적체를 방지하며 기업 원가를 낮추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통간선 도로와 미세 순환을 원활히 하여 경제의 원활한 운행과 민생물자 공급을 보장해야 합니다. 안타그룹을 시찰할 때 리거강은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큰 대중시장을 계속 확대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는 기업을 경영하고 일을 함에 있어서 실사구시적이고 착실해야 비로소 안정적으로 멀리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책임자는 민영기업으로서 30여만 명의 취업을 흡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리거강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적지 않은 민영기업이 이미 대기업으로 발전하여 대량의 중소, 영시기업, 개체공상업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하늘을 떠받치고 소기업이 땅을 덮고 서로 촉진하고 함께 발전하는 구도를 형성하면 중국 경제는 더욱 근성과 활력이 있습니다.
국영기업, 민영기업, 외국기업의 긴급구제 및 발전을 동등하게 지지해야 합니다. 시장 주체가 있으면 청산이 있고 경제발전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리거강은 법권의 경제사회 발전 성과를 충분히 긍정하고 습건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강력한 지도하에 개척 진취하여 발전이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도록 추진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소첩 하리뽕이 동행했습니다. 록색 건축에서 록색 건축 자재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 록색 건축 방식의 대대적인 발전에 이르기까지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전면적으로 신축 건축물 에너지 절약을 실현했으며 특히 록색 건축물은 발전이 빠르고 효과가 뚜렷합니다. 주택 도시농촌 건설부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년까지 중국의 신규 록색 건축 면적이 신규 건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미 90%를 초과했고 전국 신규 록색 건축 면적은 2012년에 400만 평방미터에서 2021년에 20억 평방미터로 성장했습니다. 심수에서 록색 건축물의 건설 규모와 건설 밀도는 줄곧 전국의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심수에서 새로 짓는 민용 건물과 공업 건물은 100% 록화하기로 했습니다. 목전 1,500억의 프로젝트가 록색 건축 평가 표지를 받았습니다. 세계 최초의 직접적이고 유연한 빛 에너지 저장 건축물은 옥상의 태양광 발전 장치에서 나오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 1년 운영 후 이미 10만 도 이상의 절전을 실현했습니다. 현재 직접 빛 에너지 저장, 천부층 지열 에너지와 같은 선진 기술의 도움으로 록색 건축은 도약식 발전을 실현했습니다. 전국의 도시 신축 건물은 이미 모두 에너지 절약 의무 표준을 집행하여 전면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국적으로 4,000개 제품이 록색 건축자재 평가 인증 증서를 획득하여 점차 규모화 응용을 실현하고 있으며 조립식 건축이 날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새로 착공한 조립식 건축물이 신축 건축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5%를 초과했으며 조립식 건축 건설 면적은 누계로 24억 평방미터에 달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볼 때 건축 에너지 소모가 대폭 줄어들고 건축물의 쾌적도가 뚜렷이 제고되었습니다. 향후 우리는 건축 에너지 절약과 록색 건축 추진 강도를 높이고 초저 에너지 소모의 건축을 발전시키며 조립식 건축 방식을 보급하고 기존 건물의 에너지 절약 개조와 재생 가능 에너지 응용을 추진할 것입니다. 높은 표준 지속 가능성, 민생 혜택의 목표에 입각해 올해 이래 중국 표준으로 건설된 많은 기반시설 프로젝트가 해외에서 빠르게 추진되어 고품질적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표지성 공정을 구축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첫 설계 시속 350km의 고속철도인 아만 고속철은 이달 초 철도 부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전선 총량 3만 8천 톤의 레일은 모두 중국 표준으로 주문 제작됐습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일대일로 제안의 상징성 프로젝트인 아만 고속철도는 중국 고속철도의 첫 전 시스템, 전 요소, 전 산업 사실의 해외에서의 착지입니다. 중국 철도 1급 표준에 따라 설계 건설되고 양국이 공동 운행하는 중라 철도는 개통 7개월 후 비엔티안 남역의 환적을 완수하고 화물 운송 노선이 타이로 직통하게 되어 범아시아 철도망의 중선 통로가 개통됐습니다. 이는 일대일로 건설이 착실한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라오스의 서비스업, 가공업, 농업 등 우세가 있는 업종이 편리하고 효율적인 용도 교통체계를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기반시설 경성연통, 제도와 규칙의 연성연통과 더불어 우리나라 주최하에 중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10여 개 나라의 전문가들이 4년에 걸쳐 편제한 고속철도 설계 기반 시설 표준이 최근 국제철도연맹에 의해 발표 실시됐습니다. 이는 고속철도 기반시설 설계 분야의 첫 국제 표준입니다. 올해 들어 중국 표준 해외 진출은 빠르게 해외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전력 공정, 교통운수, 통신건설, 석유화학공업 등 여러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소재국의 기반시설 건설의 표준 체계를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지 경제 발전과 주민 생활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서 건설 중인 중점 기반시설 건설 프로젝트는 중국 표준을 집행하는 비중이 3분의 2를 초과해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위해 기술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북대황 농업개간그룹은 풍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농업 사회화 서비스를 탐색하고 실천하여 개간 합작건설 농업 생산 모식을 흑룡강에서 전국 각지로 보급했습니다. 지금은 마침 흑룡강 농업 여름철 관리 계절입니다.
치치할 이안현의 한 유기전환 농경지에서는 2대의 지능 제초기가 한창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4시간도 안 되어 300무의 경작지가 부드럽게 하고 잡초 제거를 한 번에 끝냈습니다. 중경 제초기가 있은 후부터 인력이 80%나 절약됐으며 지금은 매우 높은 효익을 창조해주고 있는 바 해마다 무당 300원의 수입을 더 올리게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안현에서는 6만 4천무의 흙토지를 유기적으로 전환했는데 이런 대면적의 유기 전환은 일반 농가에서 완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안현은 북대황그룹과 손잡았는데 북대황은 농기 수출 방식으로 토지를 위탁 관리하여 경작 준비로부터 종자 선택, 파종 시기, 유기비료 주기, 경작 관리 수확까지의 전 과정을 지도하고 고표준 재배 기술로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켜 현지 농업 생산을 개인 재배에서 규모성 현대 재배로 전환시켰습니다. 이안현의 현대화 대농업 생산 수준이 뚜렷이 향상되어 전현의 규모 경영 면적이 210만 무에 달했고 대형 기계 밀식 기술이 널리 응용되어 2021년 전현의 식량 생산 능력이 13% 제고되었습니다. 풍부한 농업기술 실력을 바탕으로 북대황그룹은 이런 개간합작 공동건설 모식을 성회에 적극 보급했습니다. 안위 봉양 소강촌에서 북대황그룹의 지혜농업 종합서비스 플랫폼에 의지하여 여름 파종을 재배에서 수확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추적할 수 있게 하여 농민들이 더 간편하게 농사를 지음으로써 농토 생산량이 더 높고 품질이 더 우수하게 됐습니다. 우선 현대 농업 수준을 제고하고 알곡 생산 능력을 제고시켰으며 또 현지에서 훌륭한 시범과 견인 역할을 했습니다. 올해 북대황 농업개간그룹은 흥룡강성 내 농업사회와 봉사 면적을 2,200만 무, 성외에 3천만 무 전개하여 식량 총 생산량을 30억 근 늘릴 계획입니다. 섬서에서는 대외무역 기업이 물류 운송 중 직면한 난점을 겨냥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대외무역 기업의 주문량을 안정시키고 발전을 도모하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안국제항모구 한 다국물류 대외무역 기업의 책임자인 리나는 최근 기업의 화물을 새로 개통한 중국 유럽행 화물열차 선로를 통해 유럽에 운송함으로써 물류의 정상적인 운행을 실현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국제 형세 영향을 받아 물류가 원활하지 못한 원인으로 인해 유럽에 운송하는 기업의 화물량이 60%나 줄어들었습니다. 당시 우리의 화물이 창고에 적재된 시간이 길어 100만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고 또 고객을 잃게 되는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관할군의 대외무역 기업의 실제 곤란에 조준해 서안국제항모구에서는 경내외 철도 회사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고 또 초율의 4월 중순에 카스피해, 흑해를 지나 유럽에 도착하는 중국 유럽행 화물열차 새 선로를 처음으로 개통함으로써 섬서 및 그 주변 대외무역 기업을 위해 급선무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목전 카스피해와 흑해를 지나 서안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새 선로는 매주 한 편 이상의 빈도수로 운행되고 있는데 이는 섬서 및 그 주변 기업이 유럽 통로에 대한 수요를 기본상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유럽행 화물열차 새 선로를 개통하는 동시에 섬서에서는 또 성내 중점 대외무역 기업의 물류 수요에 따라 항공 운송 항로를 적시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서안 서함 신구 공항 신성에서는 3월 말 서안 오사카행 전반 화물 운송 항로를 새로 개통했고 6월 초 서안 아스타나행 전반 화물 운송 항로를 개통함으로써 대외무역 기업을 위해 전 세계 항공 물류 대통로를 개통했습니다. 물류 통로를 원활시키고 국제시장을 개척하며 자금 지지를 확대하는 일련의 대외무역 안정조치가 잇따라 출범되면서 섬서의 대외무역은 양호한 발전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장은 민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고해발 지역의 군중들이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게 하고 노인들의 생활의 질이 높으며 서장 여러 민족 군중들의 획득감이 보다 충족하고 행복감이 보다 지속적이며 안전감이 보다 보장 있게 했습니다. 해발 4,300m의 아리지구 가리현 생태농업산업단지에서 우진춘에는 기술 일꾼들과 비닐하우스 관리 보호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우진춘이 한 가족은 해발 4,600m의 혁길현 웅파향에서 타지방 빈곤층 부축으로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당시 국가에서는 9,600여만 원의 빈곤층 부축 자금을 투입했고 부근에 농업산업단지를 건축했으며 그들이 이곳에서 취업하게 배치했습니다. 기술 일꾼들은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한 달에 6천여 원의 노임을 받고 현재 생활이 좋아져 아주 행복합니다.
이러한 현대화 농업 비닐하우스는 아리 지역에 수천 개가 건설되어 호박, 오이, 가지 등 채소 30여 가지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아리 지역의 채소 생산량은 5,400여 톤에 달했고 여름철 채소의 자급률이 48%에 달하여 현지 군중들이 채소를 먹기 어렵고 채소가 비싼 문제를 완화시켰습니다. 이전에 보관하기 힘들던 잎 채소는 현재의 비닐하우스에서 재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변화가 아주 뚜렷한데 품종이 많아지고 신선도가 보장이 있으며 원가도 하락했습니다. 올해 서장에서는 육속 38가지 민생 조치를 내놓아 규모 이상의 타지방 2주 집중안치소에 최소 1개 부대 산업이 있게 확보했습니다. 농목민의 기능 양성 10만 명을 완수하고 18만 명의 목축지역 물공급 보장 향상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고해발 지역의 계절성 단수 문제를 힘써 해결하고 해발 4,000m 이상의 5개 현성에 대해서 집중 난방 공급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고해발 목축지역 온돌 등을 시범적으로 보급해야 합니다. 14차 오기는 계획말에 가서 우리는 사회사업봉사의 기본적인 전면 커버를 실현하고 서장 여러민족 군중이 기본 생활 보장을 보다 잘하고 특수군종에 대한 관심을 잘하여 서장 여러민족 군중들의 획득감이 충족하고 행복감이 지속적이며 안전감이 보장있게 해야 합니다. 국내 저명한 홍색 관광 명승지로서 최근 몇 년간 강서 각지에서는 당 건설을 인도로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고 홍색마을 건설을 계기로 한 갈래 로 혁명구 진흥 발전의 새로운 도로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강서성 감조시 신풍현 갱구초는 주왕 홍군 장정의 봉쇄선을 성공적으로 돌파하고 또 강서와 광동 변계 3년 유격전의 핵심 구로서 첩첩이 우뚝 솟은 산의 지형은 적들의 진공을 한 차례 또 한 차례 물리쳤었지만 현지 발전도 저해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이곳에 시집 왔을 때 수돗물도 없었으며 전반 촌을 바라보면 모두 낡은 흙집이었습니다. 18차 당대회 중앙과 지방 예산은 모두 강서 남부로 혁명구 건설 발전에 대해 지지 강도를 누리고 우월한 홍색 자원 우세에 의탁해 현지 기층 당 조직에서는 갱구촌을 이끌어 홍색 문화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혁명 후대 로 당원과 로 간부들을 방문하고 관련 역사적 사실 자료를 연락하는 방식을 통해 집집마다 배후의 혁명 열사 이야기를 발굴해냈습니다. 홍색 관광산업 구축을 통해 갱구촌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시설과 환경이 좋지 못한 원인으로 인해 수많은 관광객들은 한 번 방문하고는 다시는 이곳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지부는 전반 환경을 승격시키기로 결심을 내렸습니다. 마을에는 20세기 80년대 지은 흙집이 많았고 또 적지 않은 촌민들의 가족 사당이 있었기에 이를 철거하고 보수하는 난도가 매우 컸습니다. 당원 간부들은 앞장서 자신의 집부터 허물고 새로 건축했고 또 내심하게 촌민들의 사상을 개변시켰습니다. 간부들은 사업을 할 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사당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한다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최종 갱구촌에서 철거하거나 보수한 흙집은 모두 800여 동이고 사당 300여 곳을 보수했습니다. 홍색 관광을 추진하는 동시에 촌당지부에서는 또 촌민들을 이끌고 네이블 오렌지, 꿀 등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오늘날 갱구촌의 1년간 1인당 순수입은 이미 12,000원을 초과했습니다. 기층 당 조직은 바로 우리 신변에 있어서 매우 안심됩니다. 그들이 하는 사업은 우리의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의 생활은 꿀을 먹은 것과 같이 매우 달콤합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7월 11일 통보한 데 따르면 7월 9일 0시부터 24시까지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와 신강 생산건설병탄에서 보고한 신규 신종 코로나 폐렴 확진 병例는 101건이었는데 그중 경외 유입성 병例는 36건이고 본토 병例는 65건이었습니다. 신규 무증상 감염자는 319건이었는데 그중 경외 유입성 병例는 40건이고 본토 병例는 279건이었습니다. 7월 9일 24시까지 현유의 확진 병例는 1,004건이었습니다. 7월 9일까지 각지에서 보고한 신종 코로나 폐렴 백신 접종량은 루게로 34억 794만 5천 회분에 달했습니다. 그일 국가박물관은 100여 년 고고 성과전, 글로벌 박물관, 진귀 문물 전시 온라인 릴레이 등 계열 활동을 육성 내놓아 박물관 건설 110주년을 경축했습니다.
박물관 건설 경축 및 중국 이탈리아 문화와 관광의 해외 중점 프로젝트로서 이탈리아 근원 고대 로마 문명전은 이탈리아에서 온 500여 건의 진귀 소장품을 집중적으로 전시했고 그중 부분 문물과 예술품은 처음으로 이탈리아 경유에서 전시한 것입니다. 9일 러시아 국방부에서는 러시아군이 미콜라이우, 하르키우 등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부대와 외국 고용병 거점을 타격하고 또 미국에서 공급한 M777 유탄포를 보관하고 있던 거점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당일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 도네츠크 지역의 슬로비안시크 및 세베르스크 방향에서 러시아군의 진공을 물리쳤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인사들은 미국은 러시아를 공동의 적으로 만드는 방식을 통해 유럽 맹우들을 끌어들이고 또 미국이 통제하고 있는 유럽 질서를 유지하려 하지만 이로 인한 대가는 유럽 민중들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당면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험한 경제 국면에 직면했습니다. 만약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고 올해 연말 천연가스 공급이 줄어들 경우 많은 기업은 문을 닫게 됩니다. 북경이 천연가스 프로젝트는 원래 아주 훌륭한 프로젝트였지만 미국이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독일에 유입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럽이 미국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으며 또 미국을 위해 위협을 감수하는 작법이 너무 어리석다고 인정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은 정객들이 아니라 일반 민중들입니다. 미국 정부가 개설하거나 지원한 원주민 기숙학교에 다녔던 생존자 여러 명이 9일 오클라호마주 아나다코의 한 조사회에서 증언해 그들이 그 당시 이 학교들에서 겪은 비참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여러 주, 여러 부족에서 온 원주민 기숙학교 생존자들은 미국 정부가 이 기숙학교를 이용해 원주민 아동들을 학대하고 문화적으로 멸종시켰으며 그들은 책찍질, 성폭행, 강제 이발, 모국어 금지 등 일련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84세인 원주민 도날드 니코니는 1940년대 말부터 50년대 초까지 기숙학교에서 12년을 보낸 것이 지옥 같은 경험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제가 모국어 키오와어를 말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제 입에 염기액을 주입했습니다. 미국 인디아닌 기숙학교 역사학자 맥브라이드는 기숙학교 전체 사망자 수가 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락태권 논쟁을 둘러싸고 9일 미국 워싱턴, 시카고 등 여러 대도시에서 또다시 대규모 항의가 일어났습니다. 수도 워싱턴에서 많은 시위자들이 백악관 부근에 모여 미국 연방 최고법원이 지난달 여성의 낙태권을 확립한 연방 측면의 판례를 뒤집은 것에 반대하며 여성의 낙태권 보호를 요구했습니다. 9일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대규모 항의 활동이 폭발했습니다. 스리랑카 대통령 라자파크는 당일 자신은 대통령 직무를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리랑카 총리 위크라 마싱하는 사직할 의향이 있다고 표시했습니다. 스리랑카 경제는 대외무역과 달러 결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바 신종 코로나 폐렴 전염병은 관광, 방직, 산립 수출 등 핵심 예화 수입원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올해 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 및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심화로 야기된 전 세계 에너지와 식량 가격의 상승,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통화정책의 조정과 달러의 평가 절상은 또 스리랑카의 채무 위기와 외화 부족을 가일층 격화시켰습니다. 현재 스리랑카는 심각한 물자 부족, 물가 상승, 전기 공급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국내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